자, 어쨌건 멍게하고 말미잘 얘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멍게하고 말미잘이 알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에는 바다를 헤엄쳐 다니면서 그 먹잇감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그때는 멍게하고 말미잘에게 두뇌가 생겨납니다. 신경절이라고 해요. 그 두뇌의 전 단계. 신경이 많이 모여있는, 신경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신경이 좀 이렇게 많이 뭉쳐있는, 그걸 신경절이라고 하죠. 신경절이 생겨서 어떤 신경절, 그러니까 두뇌, 멍게와 말미잘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두뇌가 왜 생겼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두뇌의 목적은 뭐냐면은 먹잇감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두뇌가 생겨납니다. 자기가 목표한 것을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그 신경절이라는 게 전체 그 몸의 운동을 지배하지 않게 되면은 그냥 바다를 떠다니게 돼요. 그 물이 흘러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두뇌가 있는 그 존재들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만 떠다니지는 않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딘가를 목표를 삼고 어딘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뇌가 있는 존재들. 근데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떠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정주라고 그러죠. 정주. 자기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남이 시킨 대로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멍게하고 말미잘들이 유충 단계에서 이렇게 생겼을 수 있죠. 이런 촉수 같은 걸로 헤엄을 치면서 바다를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은 바위 같은 데 붙어요. 얘네들이. 붙게 되면은 이 신경절을 녹여가지고 영양분으로 써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촉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말초신경만 있으면 되고 자기가 헤엄쳐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딘가로 정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두뇌를 자기 스스로 없애버려요. 멍게하고 말미잘. 그러니까 퇴행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멍게하고 말미잘 스토리에서 인간이 어떻게 이제 치매 예방에 어떤 게 가장 좋은가를 봤더니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 그래서 전문직, 회계사나 변리사나 변호사나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전문직하고 그냥 청소부가 있는데 이 청소부는 70이 다 되도록 계속 쓰레기 치우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문직은 앉아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알았던 지식을 가지고 계속 써먹기만 하는 거죠. 서류 작성을 하고. 그랬을 때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치매가 더 빨리 옵니다. 두뇌가 더 빨리 설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이 우리 그 뇌세포를 계속 만들어주고 유지시켜주는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BDNF라는 물질이 가장 우리 지능을 만들어주는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할 때 뭔가 목표 지점이 있을 때, 그래서 농구 같은 거라든가 다트, 사격, 활쏘기 이런 것들이 우리 두뇌의 두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데 굉장히 유리한 거죠. 목표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약 40세가 넘게 되면은 저절로 남성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호르몬들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은 저절로 밖에 나가서 움직이고 싶다는 의욕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이 넘어가게 되면 운동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물론 이제 그 운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하고 섹스를 하고자 하는 욕구는 비례합니다. 성욕이 강할수록 운동에 대한 욕구도 더 강해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종류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지 치매라는 것도 일종의 정신병이거든요. 그 뉴런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정신병. 우리 각자의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지금 4가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변화인데, 변화는 2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의 변화하고 직장의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대인관계,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의 변화죠. 그래서 대인관계 변화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계모임하는 아줌마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계모임하는 아줌마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열심히 수다를 떠고 말을 하고 기분은 좋은데 맨날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역시 뇌세포가 건강함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걸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사귈 때 보통 그 수컷들은 빠르면 2달 반에 그 여자가 식상해집니다. 아주 오래 가면 3년. 정말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한 3년 정도 가고, 그건 이제 왜 남자와 여자의 두뇌는 또 그렇게 진화 있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쨌건 만나는 사람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가 두뇌를 또 역시 건강하게 해준다. 자, 또 하나는 선택할 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군생활이라는 게, 군복무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이 왜 군대 갔다 오면은, 저도 군대 갔다 와서 그 경험을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썼던 과제물을 군대 갔다 오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그만큼 두뇌가 나빠진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복무 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잘 한번 계획을 세워보셔야 돼요. 자기가 시킨 일만 계속 할 때는 자기가 선택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어떤 취미 생활을 하든 책을 보든 군대에서나 복무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뭔가 변화를 주고 선택을 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해야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IQ가 유지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2년을 보내게 되면 IQ가 낮아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고. 저는 이제 대학교 때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거를. 자, 결핍. 이게 굉장히 요즘 사람들한테 가장 부족한 건데,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먹을 게 많잖아요. 굶는 경험을 자주 못하기 때문에. 근데 두뇌는 배가 고플 때 뇌세포를 아주 오랫동안 굶는 거 말고 한 일주일에 한 번 밥을 굶는다거나 2, 3일 동안 어쩔 수 없이 산에서 조난당해가지고 한 2, 3일 정도 굶는다거나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한 달 내내 굶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렇게 어느 정도 먹잇감의 결핍을 느꼈을 때 두뇌가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사냥의 욕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자나 호랑이들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냥의 욕구가 잘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냥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낮잠을 자게 되죠. 배가 부른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배고픈 거를 내가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배고프기도 전에 내가 뭘 먹는다. 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IQ가 낮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 중에서 밥을 먹기 직전에는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호르몬을 많이 만드는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3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그래서 3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래서 사람들은 소식을 해야 됩니다. 밥을 오히려 더 줄여야 된다는 거죠. 신체에서 에너지를 덜 쓰게 되니까 근육의 양도 줄어들고. 근데 나이를 먹어서도 젊었을 때 먹었던 식사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은 역시 뇌세포는 건강을 잃게 되고 치매도 더 빨리 오게 됩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뭔가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학교나 그 다음에 군대에서 또는 대학에서. 근데 저는 이제 이 두뇌에 대해서 이 결핍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굶어본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뭔가를 내가 추구해야 되는 게 잘 눈에 띄지 않는다. 그랬을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처방은 뭐냐면 2, 3일간 한번 굶어보세요. 그러면은 두뇌가 명쾌해지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나는 뭘 위해서 사는가에 대한 감각이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진짜 의욕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젊었을 때 방황을 하고 우울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술을 먹어버린다는 거죠.
제가 굶으라는 것은 뭐 술을 조금 먹을 수도 있겠지만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 고플 때 그때 뭔가가 새로운 것들이 우리 눈에 띄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방향 같은 게 그걸 한번 기분이 처졌을 때는 한번 밥을 굶어봐라. 그걸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결핍은 두 가지 위기가 있는데 배가 고픈 결핍하고 자기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생존의 결핍이라는 게 있어요. 생존의 결핍. 이 생존의 결핍이 왜 그 두뇌에서 뇌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지. 두뇌에서 뇌세포가 건강해진다는 얘기는 저절로 인체에서 면역력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면역력이. 그래서 열대어를 그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강에서 열대어를 선진국으로 가져다가 팔던 상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열대어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죠. 가보니까 배를 태우고 몇 시간 동안 가보니까. 그래서 그 열대어를 한 절반 정도가 죽는데 한 10%만 죽도록 했던 조치가 뭐였냐면은 매기, 열대어의 천적을 매기를 그 통에다 동시에 넣어주는 거였죠. 그럼 그 열대어들은 뭘 느끼냐면은 생존의 위기를 느낍니다. 생존의 위기를 느낄 때 이런 두뇌에서 뇌세포들이 더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에 안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대어의 천적을 같이 놓으면은 얘네들이 오랫동안 살아있더라는 거죠. 활발하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좀 위대한 성과를 낸 사람,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렸을 때 죽을 고비를 넘기는 체험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게 되면은 두뇌가 예전에는 못했던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두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먹잇감의 위기와 생존의 위기에서 뇌세포를 성장시켜주는 BDNF라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짜증을 내게 되면은 오히려 BDNF가 덜 나오게 돼요. 짜증을 내지 말고 저 사람을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 자신을 조금 더 개발을 해서 내가 이 바닥을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괴롭힌다면. 어떤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그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때